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몇 년간 공부하면서 깨우친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이 6천억 넘게 매도하면서 무려 3.3%나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정말 무지막지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코스피는 2000선을 깨고 보시면 작년 8월 이 지점이죠. 작년 8월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어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오늘 이 급락은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리는 급락이었는데요. 보통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하면 신용 잔고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2월 26일 기준입니다. 신용 잔고가 아직도 보시면 10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 어제 오늘에 대한 신용 잔고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신용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의 급락은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그리고 기타 법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은 665억을 매수했는데도 4.3%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는데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했다는 것은 신용, 미수, 스탁론 등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그죠? 작년 8월 이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은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업종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오늘 급락은 해도 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전기전자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기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아직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아직 이 부분은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지금 상승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렇게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가장 빠르게 상승할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0.29% 하락한 1213원에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면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급등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한 게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22일 2월 21일 이때 장대 음봉을 맞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급락을 했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변동성 지수가 오늘 무려 25%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뭐 34%가 급등했으니까 뭐 할 말 다 했네요. 보시면 이 변동성 지수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 2015년 8월 이때를 지금 오늘 급등으로 넘어서 버렸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2015년 8월에는 유로발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를 오늘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보면 공포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아야 지수도 또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하향 안정화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원유 차트 보겠습니다. 원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보시면 어제도 급락했습니다. 제가 45달러 정도까지 내려올 거라 봤는데 오늘 45달러를 찍어버렸습니다. 45달러가 2019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이죠. 이때 저점이었는데 오늘 찍고 올라왔습니다. 원유도 진짜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유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건데요. 제발 45달러는 지켜주고 반등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못지않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도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S&P 500도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게 우리 그 코스피, 코스닥과 비슷하게 작년 8월 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죠. 작년 8월 저점.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경우에는 좀 강한 모습인데 나스닥은 작년 여기 11월 이 저점까지 내려온 모습이지만 여전히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외에 뭐 일본, 독일, 홍콩, 러시아, 인도, 캐나다, 프랑스 등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급락이면 중국과 우리나라 위주로 급락을 해야 하는데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급락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 뉴스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슨이 급부상하면서 정치적인 악재가 글로벌 증시 급락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슨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대형은행 해체,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등을 내세우면서 규제 강화와 반기업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급부상하고 있으니 월가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샌더스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데요. 샌더스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 가능성이 높은 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글로벌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단기간에 너무 큰 급락을 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등을 매수하셨다면 지금은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절대로 신용, 미수, 스탁론 등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반대 매매 등으로 인해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꼭 여윳돈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